네, 취업상담센터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인을 하고 있는 기업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기업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리본부장입니다. 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요,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로 더 친숙한 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사랑의 열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떤 분야에서 지금 채용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네, 근본 채용은 법규, 그리고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할 전문계약직과 전산, 그리고 모금, 마케팅 등의 모금의 업무 전반에 필요한 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은 구직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저희 전문가 두 분께서 자세한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사님부터, 이경욱 이사님부터 먼저 가볼까요? 네. 우선 설명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우선 그 공공기관의 성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 공사 그리고 또 저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공무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기업이라고 분류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성격이 그러한 건지요? 네, 성격이 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이고 정부가 출연하지 않은 순수 민간 기부금으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공공기관하고는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약직하고 정규직 5급으로 나눠주셨더라고요. 네. 이게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요? 네, 전문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국제협력이나 법규 관련한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계약직으로서 한시계약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5급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모금에는 1급부터 5급까지 8단계의 직급 체계로 정규직이 되어 있는데요. 통상 대졸 신임 직원이 5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5급과 또 계약직을 모집을 하고 계신 거고요. 또 다른 질문 한번 이어갈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 커리어먼트 신상기 이사라고 합니다. 네네. 예, 이번에 포지션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은데 전산 쪽에 좀 직무 세부 설명이 없어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 전산 이제 관리 운영직인가요? 아니면 개발 뭐를 많이 해야 되는 그 포지션입니까? 네, 저희가 이제 외부 용역을 많이 주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모금과 배분 관련한 DB 관리하고 시스템 구축 관련한 내용 중에서 전산 개발 업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 관련한 역량이 필요한 직원을 구직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프로그래밍 언어 주로 그쪽 개발 환경에 쓰는 게 C라든지 자바라든지 그런 좀 선호하시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좀 자바 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최근에 국내 업체에서 새로 좀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예정이라서 오시게 되면 구매한 업체에서 일반적인 교육은 진행할 예정이라서 전반적인 능력만 갖추면 지원 자격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사실 또 젊은 구직자분들이 이렇게 좀 사랑의 열매 같은 그런 공공성, 그죠? 특히나 이제 그런 비영리 단체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또 아무래도 일반 기업과는 또 그런 목적이나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 전형에 있어서 특히 면접 전형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어떤 특색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진행을 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리 조직들은 보통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위해 직원들을 채용하게 될 텐데 모금에는 단순한 그런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들이 필요하고 이러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업무 역량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조직에서 성과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접 과정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련한 질문이나 그리고 관련 학과에 어떤 이해가 있는지에 대한 서류 전형을 거치게 되어 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좀 가슴이 뜨끈뜨끈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 어떤 구직자들이 와주셨으면 좋겠는지 회사 분위기와 더불어서 끝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저희 사랑의 열매는 올해 창립 15주년이 된 상당히 젊은 조직입니다. 네. 그래서 조직과 함께 좀 성장하고 싶은 젊은 사고의 인재들을 좀 초대하고 싶고요. 특히나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과 흔쾌히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본인 능력만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는 협업할 수 있는 사람들, 지식이 뛰어난 인재가 아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이 와서 나눔 문화를 선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은 분과 또 좋은 인연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뭐 사랑의 열매는요, 이 비영리 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성보다는 공헌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전략도 좀 남달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좀 전에 뭐 그 채용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인성적인 부분 특히 좀 주의 깊게 그 평가가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좀 이타심이라든지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죠? 소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이 평소에부터 좀 있는 걸 분명히 강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너무 이런 또 그런 공공성이나 비영리 기관은 뭐 착한 마음만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굉장히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일을 직접 만들어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무조건 뭐 들어오는 일만 처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극성이나 또 그런 인맥을 활용하고 또 기획력을 갖추고 있으면 굉장히 또 업무 수행하는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나저나 이경우 이사님, 이런 기업, 이런 단체들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진다고 가정했을 때 좀 어떤 성향을 가진 지원자들이 유리할까요? 우선 그 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요. 예. 그중에 우선은 저희가 사회적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가치에 이제 관심을 많이 둘 수 있는 분, 그리고 또는 나무보다는 또 숲을 볼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그냥 자기 주장을 막 내세워서 하는 것보다는 좀 듣는 것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한 게 이게 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이런 비영리 단체에서도 일반적인 기업과 비슷한 수준의 보수를 받나요? 월급도 비영리인가요? 네. 예, 아무래도 뭐 비영리 기관은 또 그런 좀 편차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왜냐하면 그 재단마다 또 예산이나 또 모금 기금하는 그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편차가 많고 어쨌든 좀 영리 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기업 수준하고 너무 그 비슷한 걸 기대하시고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네. 비슷한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요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젊은 친구들 특히나 이런 뭐 NGO 관련된 단체들 또 비영리 기관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뭐 많이 아는 곳들은 뭐 월드비전이라는 곳, 또 굿네이버스, 뭐 유니세프 같은 기관들이 있고요. 최근에 또 기업 일반 기업에서도 또 별도의 그런 재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 해피빈 재단이라 유명하죠. 네네. 그곳에는 별도로 또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경우 이사님께서 한번 비영리 단체를 정리해 주시죠. 특별히 지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비영리 단체를 지원할 경우에는 단순히 내가 이런 사회봉사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라고 가지고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하고 잘 맞는지 또 적성이 맞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보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히 너무 기대만 하시고 대기업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가시는 것보다는 나의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 잘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전화 연결을 한 곳은요, 구인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의 사랑의 열매인데요. 자, 법규, 국제협력, 전산, 펀드라이징, 홍보, 마케팅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인재를 6월 2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요, 지원 자격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취업과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구직자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이지연 캐스터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고민 올라와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입사 6년차 30세의 직장인입니다. 대학에서는 화학을 전공했고요. 현재는 제약회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맨 처음에는 영업을 하다가 마케팅 부서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요, 6년간 일을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 같고 또 결혼할 걱정을 할 나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이나 직장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반복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여성도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로 옮기고 싶은데 제 전공과 지금까지 한 업무들을 연관해서 이직을 고려해 봤을 때 어떤 기업 혹은 어떤 방향으로 로드맵을 그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고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고민 사연만 들어도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계신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6년 차로서의 매너리즘에 조금 빠져 계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결혼을 고려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일단 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몇 가지는 알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전문가분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네. 네, 네. 편안하게 말씀 나누실까요? 네, 워낙에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매너리즘도 매너리즘이지만 이제 제가 여자로서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또 어쩌다 보니 굉장히 남성 비율이 높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여성 선배가 별로 없어요. 롤모델이 될 만한 선배들을 딱히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너리즘이 좀 더 쉽게 찾아온 것 같고요. 또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치열한 세계를 어느 직장이 안 치열하겠냐마는 그래도 이제 남자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모습들이 꼭 삼국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이제 이런 쪽보다는 이제 여성들이 좀 더 일을 편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그 남녀 차별이 없는 데에서 좀 나를 성장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싶은 마음에 그런 요즘 들어 이직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여자에게는 나이도 스펙 중에 하나이잖아요. 네. 제가 올해 나이가 30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경력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그게 조금 주저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이고요. 또 네. 제가 내수 전문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영어 공부에 많이 소홀히 해서 그 소위 말하는 스펙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또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요. 일단 좀 이경우 이사님 먼저 같은 여성으로서 네. 좀 답변을 해주시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좋을지에 대해서요. 네. 우선 바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긴 네. 한데요. 우선 제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업을 하시다가 기획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네. 이게 혹시 기획이라고 하면 어떤 기획 업무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 마케팅기획, 전략기획, 상품기획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신사업 쪽에 있어요. 신사업부요. 네. 그럼 이제 신규 사업기획 같은 걸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그 업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1년도 채 안 됐습니다. 1년이 채 안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업무는 영업을 하시다가 기획으로 바꾸신 건 본인 의지세요? 아니면 회사에서 어떻게 발령이 나신 건가요? 근데 이제 영업 실적이랑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지원을 했고요. 처음에는 마케팅 부서로 이제 이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전략기획 쪽은 이제 발령이 나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무는 잘 맞으세요? 사실 영업을 제일 먼저 했던 업무여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지금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이쪽 일이 약간 경영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아 있는 업이다 보니까 네. 상업계획도 이런 데서 약간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직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우선 회사를 생각하고 내가 안정된 회사라든지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내 직무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지를 먼저 정하시고 나서 거기에 맞는 또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지금 영업을 먼저 하셨고 그다음 좀 기획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기획 업무는 나랑 좀 맞지 않다라고 하면 그럼 내가 다시 영업 업무로 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기획 업무가 맞진 않지만 좀 더 디벨롭을 하고 싶으신 건지 그걸 먼저 좀 결정하시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기획 오기 전에 마케팅 쪽 팀에도 좀 있었거든요. 영업이나 네. 마케팅에서 한 5년 정도를 일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영업이나 마케팅 쪽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마케팅 그렇군요. 전문가. 네. 또 궁금하신 점 네. 있으시면은 또 우리 신상희 이사님께도 질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화 연결되어 계시죠? 네. 네, 계속해서 또 이사님께서도, 궁금하신 점. 네, 네. 제가 말씀해 조언을 먼저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좋겠어요. 네. 예, 좀 추가적인 조언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사실 경력 연차로 보면은 이직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유리한 경력 연차는 맞으세요. 저희가 보통 한 5에서 8년 차가 경력자 제일 많이 채용하는 그런 경력 연차인데요. 네. 제일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게 좀 전에 이경욱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경력자 채용할 때 가장 최근 경력을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초반 경력, 그러니까 제일 연수로 많은 경력이 영업 쪽이시고 최근 들어서 기획이나 마케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너무 성급하게 지금 이직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다시 영업 쪽으로 그 업무를 좀 바꾸시든지 아니면 마케팅 쪽으로 좀 전환을 하셔서 네. 현재 회사에서 한 2, 3년 정도 마지막 경력을 조금 다시 좀 탄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직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조건에 또 좀 더 많은 그 제안을 받아서 이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너무 무리하게 이직을 시도하시면요. 최근 경력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또 특히나 면접 같은 데서 조금 본인이 불리할 수도 있는 점이 걱정이 사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네. 그 공격도 마찬가지인가요? 공기업이요? 네.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공기업 얘기 저희가 이제 오늘 끝나고 또 말씀드릴 건데, 뭐 공기업이든 그게 뭐 일반 기업이든 어떤 곳에서든지 전문적인 경력자를 뽑을 때는 가장 최근에 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한 직무가 무엇이냐를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그 기본적인 차이는 없고 다만 공기업은 특성상 공기업 경력직 채용에서는 좀 일반적으로 좀 더 다양한 그 형태의 경력자들을 좀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조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 이후로도요.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언 두 분이 해주실 테니까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아까 충분하게 대답이 안 된 부분이 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케팅 경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스펙 자체가 6년 전 입사 전에서 업그레이드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직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인이 일단 뭐 가장 좀 흥미적성에 잘 맞는 직무가 무엇인지 좀 자신감 있게 먼저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예. 그런 선택한 직무, 본인이 자신 있게 드러낼 직무에 대해서 관련된 프로젝트나 관련된 업무적인 성과를 좀 더 확실하게 한두 가지라도 좀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이제 이력서에 기재가 된 상태에서 면접까지 보시면은 그게 제일 좀 좋은 전략이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아까 화학과를 또 전공을 하셨다라고 하셨고 네. 지금까지의 경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많은 기업들, 특히 지금 공기업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기업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지금 사실은 뭐 공기업 같은 경우도 채용을 뭐 거의 정기적인 공채를 합니다만 네. 경력직 채용보다는 신입 채용을 많이 하고요. 공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이분은 제가 볼 때 전공은 화학 쪽이시면 또 제약회사 계셨기 때문에 지금 경력자로서 전공을 맞춰서 그 취업 전략을 짜시는 것보다는요. 네. 이제 그 업종과 직무를 가지고 이제 찾으셔야 되는데 공기업 쪽에서도 제가 한 2곳 정도 지금 좀 일단 생각나는 곳은 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라는 그런 공기업 예. 공공기관이 있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뭐 희귀의약품센터는 좀 일반적인 의약 그 유통망을 통해서 그 이렇게 좀 수급되지 않는 희귀한 의약품들을 주로 이제 수급 관리를 하고 또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약과 관련 있는 쪽이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의학 산업 정책 분야에서 뭐 제약이나 의료 또 뭐 그런 화장품 같은 보건 관련 산업 분야 정책을 네. 뭐 또 만들고 제도 개발하는 업무가 있고요. 또 제약 인력 양성 및 글로벌 마케팅이라는 그런 또 직무가 있습니다. 근데 그쪽 같은 경우 제약 산업과 특화돼서 인력 양성하는 그런 종합적인 기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네. 이분이 본인이 또 어쨌든 마케팅 기획에 관심 있다고 하는 거를 좀 더 어필하시면은 그래도 좀 최소한의 좀 그런 기회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경우 이사님께서도 이분 같은 경우는 또 여성으로서 이직을 꿈꾸고 계신데 여성 친화적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리고 또 이분께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업 마케팅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약회사에 있고 또 화학을 전공을 하셨고 그래서 감안하면 아무래도 좀 화장품 회사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화장품 기업에서 어차피 그런 그 요소들이라든지 화장품 구성할 요소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고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마케팅 쪽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뭐 아모레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회사들이 또 지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타 뭐 패션이라든지 그리고 식품 쪽도 아무래도 저희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그렇죠. 좀 접근하기가 쉬운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잔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신상진 이사님 또 이경옥 이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